자, 오늘 이제 공부하실 주제는 거래계약서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전체적인 맥락을 좀 가셔야 되죠. 자, 중개업소 차렸습니다. 앉아 차리다 보니까 중개 의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개계약의 체결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중개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상대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을 기본 확인사항. 자,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지를 받거나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있을 때 일단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그리고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세부 확인사항의 한 내용으로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여기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입관비라고 하는 거,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에 관한 내용이 기본 확인사항의 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월, 조세 종료세율,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중개 대상 물에 따라서 확인 설명서의 양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 뒤지기 했는데 고객께서 나가버리면 빵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된 것이고, 그때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거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개공이.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설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세 가지를 교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자, 주된 이슈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죠. 확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것이 중개업의 뭐 핵심 꽃이 되게 될 텐데, 자, 개공도 소공도 모두 어떻다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때 개공과 소공의 차이점 중에서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한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게 다 완성이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 얘기 있었고, 보존 얘기들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거, 자,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의 내용,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 높지 않은데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해서 다시 갑시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월, 조세 종료세율, 이런 것들이 소위 이름하여 바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거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주체가 또 객체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갈 테고요. 두 번째 대상 물건 객체가 특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바로 거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인도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등기 넘겨주는 것을 물건을 인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슈가 되는 거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쟁점. 거래가 뭐가 된다? 권리 이전이라는 개념이 된다. 거래를 달리 표현은 뭐야? 권리 이전과 보통 금액의 대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바로 거래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 해서 권리 이전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 자, 한편 이런 계약에는 항상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을 수가 있다.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부 법률행위. 다시 갑시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해서 그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의존케 하는 거. 야, 딸내미, 너 이번에 중간고사 90점 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청바지 하나 사주겠다.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내미한테 핸드폰 이렇게 사줬는데 너무 이제 핸드폰에 몰입되게 되면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해서 너 하루에 3시간 이상 핸드폰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바로 핸드폰을 압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주긴 죽이지만은 줘서 이 아이가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은 나중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아예 법률행위, 증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그래서 정지 조건 법률행위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꼭 외워야 될 게 있었죠. 정기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 특히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 관련해서는 그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그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민법 총칙할 때 정기해능을 중심으로 조건 기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구성할 때 약간 어렵게 구성하려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어떻다? 그 내용도 거래계약서에 표시를 해야 된다. 출제 이슈 바로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거래가 뭐냐 해서 권리를 이전하고 대금을 넘겨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권리의 이전, 거래 금액이라는 용어, 그리고 조건기한 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함에 있어서 그 앞에 확인설명서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 해서 통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권리 이전 거래금의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가 중요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법조문 제일 뒤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똑바로 외웠나 이런 것을 확인해보는 문제가 바로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거래계약서 내용에는 거래금액, 권리 이전, 그리고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새롭게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게 조건기한, 약간 어렵게 구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될 테고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 이 거래계약서의 내용하고 기본 확인상 내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똑바로 외우셔야 돼. 적당히 하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그 외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 실거래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공의 인적사항 등을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해서 지금 이제 거래계약서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고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주제. 그 중에 제일 양 많고 힘든 파트가 거래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주제.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게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 그래서 중간 얘기 다 필요 없어.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그래서 다 서명 또는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가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 중개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을 테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나와. 나와도 답 안 돼. 공동중개를 하면 당연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또 소공이 있으면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것도 거의 안 나와. 요 정도 나오면 그냥 서비스로 준시면 답으로 구성을 하네. 바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역시 대표자고요.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요것도 안 나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답은 100% 정해지는 게 분사무소 얘기.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누구야?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모든 문제,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는 분사무소 책임자 및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중요치 않아. 분사무소 책임자 나오게 되면 이 분사무소 너무 경계하셔야 돼.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전반을 걸쳐서 분사무소 관련한 내용은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등록 관청에다가 각종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을 하도록 한다라고 있었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된다. 어찌됐든 여기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슈, 서식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앞에서 서식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도 있었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그 서식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계약 같은 경우는 그 서식을 반드시 이용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서식 가지고 애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다 출제 포인트는 아니고요. 얘가 재밌어. 국토부 장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서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슈가 돼요. 권장할 수 있다면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틀리게 구성하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건 틀린 표현으로 구성합니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마지막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 이게 있죠. 바로 자, 지금 거래계약서 보존 등에 관한 주제에서 5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을 때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때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 요 정도까지. 그럼 이제 쟁점 정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권리 이전, 거래 금액,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게 조건 기한도 어떻다, 거래계약서 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 세 번째 서식이라고 하는 거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법에서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가 바로 교부, 개공이 교부를 하게 될 것이고, 보존 5년. 보존 세 가지 있었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그리고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매년 한 문제꼴로 구성이 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뭐 거래 금액 지급 일자 등 아까 권리 이전과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있으면 조건 있을 테고,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특약이 있으면 특약도 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올림 지문 형태인데요. 이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 이런 걸 거래계약서에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보존 기간 3년이었었고요. 따로 이걸 거래계약서 매도인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굳이 보존 기간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이었고 좀 밋밋했던 24회 때 문제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6회 때 나왔었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상으로 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중요한 이슈는 이거죠.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고요.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계약서는 당연히 계약일 이런 것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요거는 두 개, 이 중에서 권리 이전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나머지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요건 감으로 때리는 거지 절대 줄줄줄 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제하는 기술들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거 있었죠. 앞에서 26회 때, 24회 때 문제는 좀 간단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회 때 출제위원들 더럽게 게으른 거야 해서 그냥 법조문에 있는 거 쫙 깔아버리고 다음 중 거래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전부 고르시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것은 디귿번과 니을번 이 두 가지를 이슈로 삼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된 것이 바로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는 주제가 될 것이고요. 다시 갑시다. 세 가지 권리 이전 거래 금액,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주요한 이슈. 자, 그리고 또 검토를 해볼 주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라고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틀렸죠? 맨날 뽑는 질문.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2번 질문이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자, 개공만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자,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일단 앞에 소공도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서명 및 날인은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대신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의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가 있다. 3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소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서식 정해져 있지 않다고 돼 있어서 서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틀리게 뽑았고요. 분사무소 왠지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 얘가 답이 될 것 같아. 분사무소 그 거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얘는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두 옵니다. 우리 3년 3천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3년 3천은 그렇다 치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 금지된 행위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중개 대상 물의 매매업 금지됐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겸상 금지가 됐었고요.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가 됐었고요.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됐습니다. 이게 이제 1년 1천 직상, 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장 행위, 그 다음에 시세 조종, 자, 단체 구성 이런 것들이 3년 3천. 물론 이제 3년 3천은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까지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3년 3천이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이게 뭐죠? 모르지. 그냥 시키니까 외우는 거지. 해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외울 때가 있을 거야. 지금 미리 찾아볼 것도 없어. 어차피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건데, 오늘 오전반에도 이 자리에 앉는 아주머니가 멋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음 진도, 어제 공부한 진도를 가지고 안 나갔대 이거 안 봤대. 내가 어제 수업했는데 내가 모를까? 난 메모를 해놓거든요.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안 나갔대. 그런데 이제 딱 다시 보면, 나갔었네? 해서 뭔 얘기냐면 딱 하루 만에 아주 리셋된 거야. 어제만 하더라도 거의 참새, 짹짹 얼마나 대답도 잘하고 똘망똘망 했었는데, 딱 하루 지나니까 아주 깔끔하게 진도 자체를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서 지금 해봤자 필요 없고 다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이게 바로 3년 3천에서 이 문제 더럽게 어려워요. 이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거짓으로 기재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주제가 되게 될 때 6월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못 외운다고 그랬어? 벌칙은 항상 유보해 놓고 접근을 해가자 해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 여기서 중요 이슈 1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번, 4번 이런 것들이 주로 답을 뽑는 파트라고요. 거래계약서에서 4가지 쟁점 가지고 끊임없이 우려먹어. 그걸 벗어나 출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 또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계약서 작성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 거래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2번 질문이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1번이었었네요. 답 1번이었었죠? 표준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2번도 더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이제 6월에 업무정지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업무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해석을 합니다. 요 얘기는 한 3년쯤 공부하면 이해하게 돼. 비워두셔야 돼. 하나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 절대 이 지문을 다 해설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보러 가서도 같이 해설하려고 그래. 근데 공부를 얄쌍하게 하게 되면은 내용은 몰라도 답만 맞춰. 그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2번 지문 어렵고요. 3번, 자, 기업 공인 중개사 하나의 거래계약이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는 2장이든 3장이든 4장이든 함께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공인 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해야 되는 기간 5년이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소공이 있을 때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이야. 이 중에서 낯선 지문은 2번 또는 3번 지문이 될 텐데 하여튼 통계 데이터가 4개만 갖고 답을 뽑고 있으니까 그것만 몰빵하실 거예요.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 등,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틀린 표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법에서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다.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 거래 당사자의 교부하고 3년, 틀렸죠?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 계약서 5년. 순서가 전속 중개계약 먼저 체결하고 확인 설명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계약서에서 3, 3, 5에서 앞에서 두 가지는 3년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한 거래계약서가 5년간 보존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잘 모를 주제 되겠습니다. 일단 유보해 놓고 가셔야겠고 4번 질문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출제 이슈. 다시 권리 이전 거래 금액 확인 설명서에 교부 일자 살 붙이면 조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죠? 5번 맞죠? 그럼 3번 틀렸겠네요. 왜 틀려요? 5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절대 지문 하나쯤 막히는 게 정상이고 절대 다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비워두시는 훈련 하셔야 돼. 이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 좋다는 머리를 다 쳐 외우려고 그래. 그러다 나중에 유치 찰나는데 틀리게 돼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쉬워. 이 파트는 쉬운 건데 쉬울 때는 쉽게 넘어가야 돼. 쉬운 거 갖고 또 뒤지게 이상한 질문 하나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정작 어려운 거 꼭 알아야 될 파트를 놓치게 된다고 해서 쉬우면 쉽게 어려우면 어렵게 되는 대로 가는 거지. 막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마 해서 답은 5번. 난 야간 빨리 그래 너무 좋아. 복습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복습하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지만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 좀 남고 할 일 없는 분들은 연구를 한다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솔직히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막 연구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솔직히 막 좀 그래 느낌이. 막 저주까지는 아닌데 대학에서 나쁘면서 겁나 열심히 사는 척하네. 내가 7년 동안 했다. 아직까지 다 못 외웠다. 그럼 당신이 내 대가량 수준이 똑같으면은 7년은 해야 돼. 나보다 2배가 좋으면 3년 해야 돼. 안 된다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물론 나보다 대가리가 한 8배 되지. 10배가 좋게 되면은 6개월 만에 다 외우겠지. 근데 그 정도면 미쳐버릴 거야. 대가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 봐봐요. 7년 동안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걸 느끼시잖아. 이게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 자, 그래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답 되는 건 그냥 손 들고 있어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28회 때 문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틀린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에 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옳은 표현. 자, 중개가 완성이 되면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되고요. 거래계약서도 어떻다? 작성, 교부한다. 또 있어?
생각을 해. 요거 뭔가 좀 이상해. 느낌상. 뭔가 이게 함정을 파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셔야 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문제 구성할 때 딱 티나게 해가지고 얘들아, 만은 틀린 거야. 모두, 오직 이런 거 다 틀린 거야. 이게 중학교 이후에서는 이런 문제 안 냅니다. 별 생각 없이 내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보수를 받고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다고. 그러면 다시 갑시다. 중개업이 뭐라고 그랬어? 보수업, 부수업 들어가면 다 중개업이다. 그래서 토지만의 중개를 하면서 업으로 하게 되면, 그 보수를 받고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틀 가지고 접근해야지. 아니 잠깐만, 토지만 왜 중개를 할까? 토지만 중개하면 또 중개업 아닌가? 대가리 굴리면 안 돼요. 되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해서 일단 그렇다 치고 2번 점은 갑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하는 기간은 5년. 공동중개의 경우 모두 어떻다? 다 이게 틀렸구나. 서명 및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 유치 찬란했던 문제.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 있으면 조건도 어떻다? 게재할 사항이다. 조건 얘기가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트렌드 자체가 조건을 자꾸 건드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 게을러가지고 아직 서식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지문은 틀린 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회 때 문제. 자, 거래계약서 작성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물건의 인도 일시 등을 기재해야 된다. 사실 외우기는 어렵죠.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아까 봤으니까 이걸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2번 점은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틀렸죠?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할 것. 3번.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와, 얘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기어 나오네. 제일 뒤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될 지문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때 함께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온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의 경우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지문이 조금 낯설어. 확인설명서 내용, 자, 거래계약서 내용 중에서 물건의 인도일시도 간간히 나오는데 이건 약간 어리버리해. 그래서 상관없어. 답이 되는 주제는 항상 단순하게 정해져 있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요 정도까지 보셨고 지금 좀 애매한데 잠시 끊었다가 중개 보수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